이런 광고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취업률이 높은 학교, 맞아.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죠. 요즘 대학은 사실 학문을 수양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취업을 위한 직업 양성소 같은 예, 그렇게 예. 좀 변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 가보면요. 예. 이게 학문의 완성을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펙을 쌓아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데 그렇게 공부해서 취업을 하면 네. 정말 환한 미래가 올까요? 그러게 와야 되는데 요즘 현실이 참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나오실 강연자분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퇴사를 한 이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자, 인지 코칭 강사이자 학력 파괴자들의 저자인 정선주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우리는 있지도 않은 평균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열등생, 나고자, 그쵸?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난독증이나 ADHD가 장애가 아니고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거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도발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꿈을 성취해 나가고 삶을 리드해 나간 학력 파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드시죠? 네. 네, 표정을 보니 진짜 힘드신 것 같네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네. 지금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나오는 뉴스만 봐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10년간 여전히 대졸의 79만 명에게 일자리가 없다고 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학교라는 곳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학력 파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학력 파괴자들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IT 쪽, 실리콘밸리. 네. 여러분, 이분들 많이 봤던 분들이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모두 학력 파괴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창업했거나 CEO로 계신 분들인데 모두 대학을 중퇴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학력 파괴의 바람이 최근에 IT 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또 과거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인류의 문명이 조금씩 발전을 또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때도 역시 학력 파괴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누가 발명을 했죠? 네,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거는 독학으로 본인들이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사람도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본인들이 실험을 해서 만든 거예요. 예, 이분들은 자전거 수리공들이었죠. 다음 이제 현대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PC를 한 대씩 놨죠. 근데 이 컴퓨터가 어디로 왔나요, 이제? 예, 우리들 손 안으로 들어왔죠. 이 다음 PC와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시계는 아니고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가상현실 기기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은 가상현실이 되는데 이 가상현실 시장을 개척한 사람이 팔머 럭키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4살 때까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했고요. 자기가 전기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들과 이걸 가상현실 기기를 같이 쓰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같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19살에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21살에 이 회사가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백만장자가 되죠. 네. 그리고 다음 이 친구는 오션 클린업이라는 그 비영리 단체의 CEO인데요. 이 친구는 그리스인인데 바닷속을 수영을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지?라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테드에서 발표를 하고 3만 6천 명이나 된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이 비영리 단체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유엔에서 정한 그 환경 대상까지 최연소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발명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쓰레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수거를 하기 힘들대요. 바다 쓰레기는. 근데 이 바다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대양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치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손을 놓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이 플라스틱 V 막대에 쓰레기가 이쪽으로 몰리게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역발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네, 또 다른 모험생은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텀블러라는 SNS를 만든 데이비드 카프예요. 데이비드 카프는 너무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교사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속상했겠죠. 근데 이 어머님은 이 친구에게 너의 열정을 불태울 곳은 컴퓨터이니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만 하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에 올인해서 21살에 회사를 창업하고요. 이 텀블러가 야후에 인수가 되면서 26살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나라의 그런 모험생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밥버거 좋아하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밥버거를 만든 봉구스버거의 오세린 CEO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너무 사업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공부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대학을 합격은 했어요. 근데 도저히 대학을 다닐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한 지 2주 만에 등록금을 환불받아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등록금이 많지 않으니까 처음 노점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했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패를 하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주먹밥이 너무 잘 팔리는데 이걸 다양화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주먹밥을 다양화시키는 걸 연구해서 이렇게 체인점을 10개나 되는 체인점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열등생들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하버드 교수인데요. 이분은요. ADHD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악동이었어요. 악동. 그래서 학교도 졸업을 못할 정도의 점수여갖고 그냥 자퇴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밀어주셨죠. 너를 그래도 사랑해. 네가 아직 좋아하는 걸 못 찾았기 때문이야. 도전을 해봐.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공부를 시작해서 하버드에 들어가고 교수까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가 돼서 한 가지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를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신형 조종 전투기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전투기에 맞는 조종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치수가.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조종사들의 그 신체 치수의 평균을 다 낸 거예요. 뭐 키,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10개 정도를. 그래서 평균을 내서 비행기 조종석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조사를 했죠. 이 조종기 조종석에 딱 맞는 평균에 맞는 조종사는 몇 명일까? 여러분 몇 명이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0명. 네. 6명. 네. 놀라지 마세요. 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지도 않은 평균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열등생, 나고자. 그쵸?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분이에요.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아시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분이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못 읽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회초리를 맞고 학교 다닐 때 회초리를 맞고 그래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길이 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잡지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음반사를 시작하고 하면서 4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가진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업가들 중에서 난독증을 가진 비율이요, 일반인들보다 4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난독증이나 ADHD가 장애가 아니고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거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그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기업들의 CEO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퇴직금도 엄청 많이 받아서 정말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학력은 모두 다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조사를 하신 분이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셨는데,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CEO를 한번 조사해보자. 10대 책임 기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CEO들의 학력은 어떨까? 했더니 명문대는 단 2명이었고요. 대안학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형 대학교였죠. 다 학력 파괴자들이 5명이나 됐습니다. 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학력 파괴자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둘 중에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할 때는요, 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노동이 되고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과목들밖에 공부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본인이 배움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끄떡끄떡하시네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공부는 이미 누군가 발견한 지식을 우리는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탐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지식을 찾아가는, 그렇죠? 열정과 능력이죠. 근데 탐구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이 공부, 누군가 발견한 지식을 암기하는 거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아는 힘을 길러주지만 탐구는 알아내는 힘을 길러준다. 다음, 학력 파괴자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경쟁에 대해서 이미 물들어 있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과 같이 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자질들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미래 사회가 어떻다라는 그런 예측 기사들 많이 보시죠? 네, 2030년에는요, 지금 직업의 반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라지는 직업의 대부분은 화이트 칼라, 관리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공부하고 목표로 하는, 그쵸?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형태는 달라져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인공지능이 정말 매일매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학습 능력이 인간 능력에 승리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균보다 100점 높은 점수로. 그러면 미래 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그 힌트를 주커버그가 얼마 전에 딸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딸이 태어나자 딸이 살아갈 세상에는 좀 더 아이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펼치고 그리고 평등해지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한다고 했잖아요. 모르셨어요? 네, 기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예상하는 미래 사회 교육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자랐지만 너희가 되고 싶은 것을 정하면 그것을 배울 수 있어. 어떻게? 온라인으로, 개인 코칭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1%의 공부 잘하는 아이와 99%의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평가인가? 그 아이들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재능 중에 오로지 한 가지, 공부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제는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의 이제 교육에서 미래 사회에 알맞는 정말 역량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학교에 가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 얘기를 해요. 학교 중퇴했다고. 저도 중퇴해도 되냐 그러면 네. 저는 그래도 빌 게이츠는 하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중퇴해서 성공한 CEO들 그러니까. 보면은 다 명문대 다니다가 중퇴를 그러니까, 해서 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할 그 수가 오해 있을 것 사항이 좀 있을 같아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제 책을 보시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명문대를 중퇴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그래도 됐지.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방점이 학력 파괴를 하면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그렇죠. 학력 파괴를 맞아요.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거쳐온 과정, 네, 노력,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맞아요. 것에 관심이 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네. 되어 있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겠죠.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오해하시고 또 학교 그만두실까 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예, 이제 제 책은 학교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 예, 학교를 벗어나서 이렇게 성취를 이루어간 사람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무엇을 빠뜨리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예요. 그렇죠. 네. 표준화된 점수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견 그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뭐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그 뉴스를 보셨을 테니까 어떠셨나요? 대기업에서 불고 있는 그런 그 탈스펙. 채용 예, 의 변화들. 채용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대기업들이 카이스트나 스카이를 우선적으로 뽑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사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다년간의 데이터를 쌓았는데 명문대 출신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거를 파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명문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험에서 100점만 맞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리는 거,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뜻 무언가 도전하는 거를 주저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 외국에서 있는 얘기를 보면 MBA 나오신 분들이 창업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네. 취업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네. 찔리는데 제가 MBA를 아, 그러세요? 창업 안 합니다. 아, 네. 생각이 바뀌는 의자에 취직하시는 거예요. 네.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던 탈스펙이 생겼고 또 정보통신이라는 게 와서 뭐 은행의 기능이 바뀌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초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네, 네. 그게 해답일 수가 있겠죠. 일단 네. 초전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네, 해주실 좀 필요가 있을 것 드릴게요. 같아요. 아,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온리원이 되는 거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 그걸 파고들어서 온리원이 되는 건데 지금 학교는 온리원이 아니죠. 그냥 에브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12년 동안 똑같은 교과목을 배우고 또 대학교에 가서는 똑같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단은 호기심을 간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도적인 거. 예, 내 인생에서 주도적인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이 온리원들은요. 자신만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또 결과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풋과 사고와 아웃풋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풋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풋인데 이것도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력 파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만 인풋을 하는 게 아니고 책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또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이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서 무형이든지 유형이든지 어떤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겪게 되면요.
사람의 역량이 달라지는 거죠. 발달이 되는 거죠. 네. 그 유튜브에 한번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 보러 질문을 네. 하나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손을 했어요. 들지 않았죠? 네. 저는 저 교육에 왜냐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자가 되면 거의 1%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저럴까?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그 학교 이름 밝혀도 되겠지만 서울대학교 A+ 학점 받는 방법 보고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라면 네. 공교육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아, 예. 너무 큰 질문이긴 하죠. 네. 너무 저도 그 오바마 대통령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데다가 네. 서울대 최우등생들의 그 학습법을 보고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들께서 20세기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20세기 교육은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암기해서 시험 잘 받으면 취업이 잘 좋은데 되고. 취업이 잘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가르치시는 분들의 그 인식 전환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오늘 좀 핫한 이야기를 좀 했네요. 저희 네. 사회에. 네. 예, 아주 좋은 강연 주시고 또 우리 또 질문을 또 잘 대답하신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의 희망이 공무원이나 임대 사업자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나 경찰, 대통령이기도 그렇죠. 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현실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예. 사실 이게 그 부모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걸 좀 지원해주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아이들이 지금 소망하고 꿈꾸는 게 뭔지, 뭘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진지한 대화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